오늘 처음 신은 하얀색 운동화 한 짝이 속절없이 개울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무릎 아래에서 찰랑거리던 개울물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차올랐다. 울상을 한세영이 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다. 내 신발. 분명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얼른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어 무섭게 멀어지는 하얀 신발 한 짝을 얼른 낚아채지 않는다면 운동화를 찾을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게 분명했다. 하지만 겁이 많은 세영은 너무 무서웠다. 머리 위로 쏟아내 내리는 차가운 빗발이 꼭 무수히 떨어지는 서리발 모양의 경고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안 돼, 물이 이미 너무 불어났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멀리 떠내려가는 하얀 운동화는 오늘 처음으로 신은 새 신발이었다. 게다가 세영이 오랫동안 원하고 바라던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다. 세영은 질끈 입술을 물고 운동화를 잃어버린 창백한 발을 개울물 안으로 밀어넣었다. 으! 하지만 세영은 바로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물이 차가운 건 둘째치고 발을 넣자마자 그녀의 가느다란 다리를 휘감는 물살의 위력이 벌써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다. 순간 세영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터져나왔다. 으흑, 이제 어떡해. 나 방학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눈을 닮아 새하얗기만 한 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다. 여름방학 내내 지내기로 한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분명 그랬다. 어쩌면 할머니를 따라 이웃집 잔치에 놀러 갔다가 먼저 집으로 출발한 게 화근이었을지도 몰랐다. 으흐. 엄마. 엄마, 나 어떡해. 으흐. 갑자기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더니 결국 집 앞 개울까지 와서는 이 꼴이 났다. 그저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언제나처럼 징검다리를 건너려던 것뿐이었는데 말이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세영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남은 신발 한 짝마저도 지금은 비에 잔뜩 젖어 찬란한 광채를 잃은 지 오래였다. 무력감을 느낀 세영은 작은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다. 찬방. 그때였다. 저 앞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개울물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훔치던 세영이 놀라 앞을 봤다. 그러자 이제 저만치 멀어져 점으로 보이는 신발짝 앞으로 몸을 던진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태무야. 긴 울음 끝에도 세영은 한눈에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아이는 분명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시골에 맡겨진 12살 소년 강태무였다. 놀란 세영이 앞으로 내달리며 태무를 향해 힘껏 소리를 질렀다. 위험해. 지금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조금 전까지 떠내려가는 신발을 보며 아이처럼 울고 있던 세영이었지만 그녀는 태무보다 4살이나 많은 누나였다. 그런 세영에게 이제 잃어버린 신발 한 짝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걸 건져보겠다고 잔뜩 불어난 개울물로 뛰어들어간 동네 꼬마의 아니가 이 순간 소녀가 가진 유일한 문제일 뿐이었다. 아! 태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세영이 차지러지듯 비명을 질렀다. 물속으로 뛰어든 아이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진 탓이었다. 겁에 질린 세영의 눈에서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누구 없어요? 으흑, 아이가 빠졌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요. 다리에서 자꾸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세영은 자꾸만 무릎에 감기는 젖은 치마를 당기며 소리쳤다. 하지만 마을 잔치 때문에 웬만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출타 중인 개울가 앞에 인적이 있을 리 만무했다. 으흑. 절망감이 울음에 섞여 세영의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모는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았다. 새 운동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신발을 품에 꼭 안고 조심스럽게 징검다리를 건넜더라면. 아니, 애초에 징검다리가 아닌 500m 근방에 있는 멀쩡한 돌다리로 건너갔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리라. 그도 아니라면 어쩌면 할머니 댁으로 오는 대신 언니처럼 서울집에 남아 공부에 전념해도 좋았으리라. 태무야. 으흑, 태무야. 하지만 지금은 이런 후회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세영은 태무의 모습이 사라졌던 곳에 도착해 다시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물 안으로 가볍게 한쪽 발을 밀어 넣었다. 순간 거센 물살이 세영의 발목을 아프게 내리치더니 금세 무릎까지 차갑게 휘감았다. 움찔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어차피 지금 이곳에는 다른 도움의 손길은 존재하지 않았다. 눈물을 참아낸 세영은 이를 악물었다. 태무를 찾기 위해서는 개울 물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야만 했다. 거기 가만히 있어. 멈칫. 세영이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물속으로 사라졌던 태무가 저만치에서 냅다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태무가 한참 앞선 곳에서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운동화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으흑, 진짜 저 꼬맹이가. 안도감에 세영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참 반항기를 겪고 있는 이 시크한 꼬맹이가 12살 치고는 매우 건방진 편이라는 사실을. 누가 꼬맹이야? 게다가 어린아이 치고 이목구비도 꽤 선명한 편이었다. 그런 태무가 눈살을 찌푸리며 개울에서 벗어나 세영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너는 이렇게 물이 불었는데 개울로 뛰어들면 어떡해? 학교에서 물이 불어나면 위험하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안 배웠어? 홀딱 젖은 태무가 안쓰러우면서도 세영은 화가 났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등짝을 흠씬 두드려 패줄 참이었다. 사실 지금 세영에게 그의 손에 들린 운동화 한 짝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세영은 잘 알고 있었다. 자그마치 태무보다 4살이나 많은 누나인 세영에게는 분명 철없는 녀석을 보호하고 훈육할 의무가 있었다. 그깟 신발이 뭐가 중요하다고 물로 뛰어들길? 이깟 신발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길바닥에서 엉엉 울고 있었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세영 혼자뿐이었다. 누가 길바닥에서 울었다고 그래? 그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 다시 개울에 던져버릴까? 어느새 코웃음을 친 꼬맹이는 물에 젖은 신발을 그녀의 눈앞에 달랑달랑 흔들어 보이며 얄밉게 속삭이고 있었다. 움찔한 세영이 머뭇거리며 자기도 모르게 슬쩍 뒤로 물러섰다. 정말 조금도 귀엽지 않아, 저 꼬맹이? 아니, 내 말은 그 신발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왕 건져온 거니까 받긴 받을 건데. 어느덧 그가 세영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고작 반년이 지난 것뿐인데 건방진 꼬맹이의 키가 그새 한 뼘은 더 커진 것 같았다. 이 꼬맹이 벌써 나만 하잖아? 세영은 반년 사이 훌쩍 큰 태무와 눈을 맞추며 생각했다. 그녀의 속내를 까마득히 모르는 태무가 그녀를 향해 신발 한 짝을 내밀었다.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은 차가운 몸도 태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반갑다는 그 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꼬맹이가 세영은 조금 괘씸했다. 차 받아. 이 돌다리로는 못 건너니까 저쪽에 있는. 하지만 태무가 안전한 돌다리로 돌아가자며 왼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세영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의 손목을 덥석 잡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너 다쳤어? 태무의 팔목에는 기다란 상처가 선명했다. 더부러비에 섞여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붉은 피까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이게 무슨 별거가 아니야? 다쳤잖아? 그것도 이렇게 심하게?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자기 때문에 어린 태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다고 생각하니 흉통이 느껴질 만큼 가슴이 아팠다. 토할 것 같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구토가 밀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태무의 상처가 금세 아물어버리더니 동시에 그의 팔이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길고 굵어지기 시작했다.